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좀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6월 달 들어서 증시에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이제 업무가 좀 늘어나면서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구하겠고요. 자,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 알찬 내용들로 앞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상반기를 좀 살펴보면요. 역대급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런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3월 달에 급락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행히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였지만 6월 달 들어서부터 변동성이 계속 커졌습니다.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6월 달 같은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7월 1일 이제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 실적 좋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기존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하단을 보시면요. 저희가 URL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URL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누르시고 4321번 누르시면 곧바로 저희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박철순의 리얼스탁과 그리고 박정석의 수익공장이 함께 만나서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참여하시고요. 사실 장중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과 그리고 어떤 전략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도 좀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만큼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정보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자,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바로 한국거래소입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고 나서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보도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 날짜로 2020년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이라는 메인 제목으로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요. 첨부 파일에 한글 파일로 이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이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것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이 부분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거래소에서요. 2020년도 이 코스닥에서 스타가 될 만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35개의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국거래소가 이제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코스닥 시장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09년도부터 라이징 스타 사업을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핀테크와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환경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신약이라든지 이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산업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 안에서 혁신기술과 같은 이런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규 기업들이 17개가 들어갔고요. 총 35개의 기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선정 절차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저희가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항상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요. 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 어떻게 보면 점유율일 수도 있죠. 그리고 수익 구조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각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의 성장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자라든지 CEO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는데, 자, 거래소에서 CEO 인터뷰까지 해서 정성적인 분석까지 거쳐서 35개의 기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컨텐츠를 찍기에 앞서서 대부분 다 이 35개 되는 종목들의 이제 주가 추이라든지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런 재무 안정성과 같은 정량적 평가가 이미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정보가 오랜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주변 분들이 뭐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이 종목 좋다라고 하더라,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요, 실제로 공신력이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평가를 해서 우량한 기업이라고 선정한 하반기에 기대되는 이 라이징 스타 기업들을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안정적으로 베팅하기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5개사가 선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고영을 시작으로 해서 뭐 미래컴퍼니, 미코, 슈프리마, ISC, RFHIC 등등등 상당히 익숙한 종목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보니까요, 일단은 가장 많은 선정 기업들이 속한 산업을 보면은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그리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의료 장비 쪽도 좀 있고요, 통신 쪽도 있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이 좀 많더라고요. 역시나 성장성이 앞으로 돋보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죠. 우리나라가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가장 또 핫했던 섹터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연관이 되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추이가 좋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거래소에서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한 결과에서 나왔던 좋은 기업들에도 역시나 2차전지나 반도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고영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자, 고영은 지금 현재,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고영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3월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점을 찍었었죠. 자, 그 이후에 우상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빠르게 올해 초 수준을 회복을 해서 일단 고점을 한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고점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접근할 만한 그런 위치가 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단에 보시면 가장 긴 가로선이 있습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자, 가장 긴 이 사각형, 이게 뭐냐? 바로 매물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 HTS에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매물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물대를 수치로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9만원 선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 하단 부근입니다. 그죠? 지금 매물대 하단 부근입니다. 그래서 9만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단 손절 라인은 9만원대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 일단 기술적으로는 한 9만원 선을 가장 마지막 선으로 좀 보시고 손절가로 보시면서 한번 베팅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35개 되는 종목들 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코로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섹터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자, 고용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그렇죠? 1분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요. 뭐 매출액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회사가 돈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흑자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EPS나 BPS는요. EPS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BPS는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그리고 역시나 자산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수익 대비 주가는 오히려 낮은 상태예요. PR이 낮기 때문이죠.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도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낮은 순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 보실 때 다 봐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없고 그리고 분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BPS와 그리고 EPS 그리고 PER과 PBR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EPS와 BPS가 늘어나고 있는데 PER과 PBR이 줄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영을 먼저 처음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항상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 재무제표도 좋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조금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베팅하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영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자, 요약본 같은 거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검사기라든지 그리고 납땜 검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된 업종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까지도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 상당히 하반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미래컴퍼니입니다. 자, 미래컴퍼니 한번 볼게요. 자, 미래컴퍼니. 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은 부진합니다. 오히려 미래컴퍼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선정이 됐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사업 부문을 보면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 사업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터치 패널을 제조하는 터치 패널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도 역시나 하반기 때 수요 좀 확대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코로나 완화와 더불어서 수요가 확대되게 되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 굉장히 조정이 심했는데 이제는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 때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컴퍼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하지만 하반기 때는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주가도 조금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35개 되는 종목들 중에는 조금 후순위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넣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컴퍼니는 일단은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종목 조금 올라와서요. 지금 매물대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매물대 가장 큰 1매물대가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매물대가 상단 부분에 있으면 저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대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면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위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항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할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항받고 밀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미코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또 반도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미코. 자,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5% 정도 좀 올라줬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크게 빠지지 않고 곧바로 3월 달에 고점을 뚫고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 조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흐름 보이면서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잠깐 살펴보면요. 실적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올해 1분기 실적 작년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역시나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도 크게 밀리지 않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코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매물대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히려 밑에 내려왔을 때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일단 현금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슈프리마입니다. 바이오 인식 시스템 관련된 회사인데요. 자, 슈프리마 한번 볼게요. 자, 슈프리마도 역시나 3월달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올해 초 1월달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일단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분기 때 조금 줄었어요. 매출이.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서 봤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계속적으로 우향을 보이고 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매물대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으로 해줄 만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평선들도 계속적으로 하향 이탈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매도의 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일단 매물대도 지지를 못하고 뚫고 내려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에서도 계속적으로 하향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200일선 부분에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200일선입니다. 이 부분 무너지면 조금 일단은 잠시 보류해 두셨다가 오히려 아까 전 종목과 마찬가지로요. 이 주요 1 매물대를 상향 돌파했을 때 한번 진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2분기 때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회사니까요. 충분히 앞으로 하반기 때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도 나올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ISC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ISC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SC 같은 경우 아까 무슨 회사였죠?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입니다.
결국 뭐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올해 초 수준 충분히 만회를 한 회사고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3분기 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좀 줄었지만 양호한 흐름 좀 보여줬어요. 자, 일단 지금 몇 종목 안 봤지만 실적이 1분기 때 올해 좋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올 초에 샀으면요 지금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한 60%대 수익이죠. 그래서 이 종목 약간 이제 고점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조금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ISG 같은 경우는 실적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매물대 가장 두꺼운 1매물대 영역에서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하향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로로 긴 네모칸이 뭐라고 했죠? 매물대입니다. 가장 긴 게 1매물대, 두 번째로 긴 게 2매물대죠. 바로 밑에서 2매물대가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두 번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무너지면 절대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역시나 ISC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RFHIC. 자, RFHIC 한번 볼게요. 자, RFHIC가 뭐죠? 영어로 써야 됩니다. 자, RFHIC 같은 경우는 역시나 5G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뭐 오이솔루션, KMW 같은 기업들과 같이 가장 또 대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좀 긴 시간 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죠. 오히려 올해 3월 달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5G 대표 종목들은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 5G 관련된 기업들 하반기에 가장 또 관심이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들, 이 섹터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제조업들, 뭐 반도체가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언택트 관련된 산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도 개선되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5G입니다. 5G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깔리고 있는 상태죠. 인프라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 뭐 RFH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반기 때 지켜봐야 되는 대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있는 나라죠. 다른 나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5G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선제적으로 5G 인프라를 깔았던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4월달 고점 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면 한번 중장기로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적인 부분 보면요. 일단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작년은 이제 3분기 때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조금 안정적이지만 일단 2분기 전망치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때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물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로 좀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RFH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비움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움 뭐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최근까지도 뭐 계속 올랐죠. 자,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에코프로비움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가 만나서 전고체라고 해서 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인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전고체 관련된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비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았었고 주가도 굉장히 급등을 지지난 날부터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뭐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대장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하반기 때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좋습니다. 그렇죠? 자,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좋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겠죠.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주가에서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만 아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만 좀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면요. 이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하반기까지 좀 볼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오늘 잡아드리는 어떤 지지선 부분 이 부분이 무너지면 지체 없이 여러분들 현금화를 시켜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생각보다 매도, 손절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저도 알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요 손절가를 정하시면요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그래서 지지선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요 정도 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가장 또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 엑시콘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자, 엑시콘 한번 볼게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좋죠.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선정한 이 35개 되는 하반기가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들 다 주가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차트만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매물대만 보면 8,500원 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 마지막 선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캔들로 봤을 때는 한 8,000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8,000원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이었지만 역시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분기 때 좀 실적이 조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줄었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만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주가는 좀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고점 정도 고점도 한번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좀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엑시콘도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YIK도 한번 볼게요.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웨이퍼는 얇은 판막 형태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IK도 한번 볼게요. 자, YIK 아주 좋았네요. 그죠? 지금 굉장히 오늘까지도 연속 3일 동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실적을 볼게요. 자,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또 성장을 해줬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좀 이제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데 실적이 또 1분기 때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좋게 나왔죠.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주가도 상당히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 잘 나왔지만 역시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1매물대가 여기죠.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반등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나 지금 보이시는 이 주요 1매물대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이 지지선 영역까지 살짝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지 혹시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등락이 생기더라도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올해 주식을요. 그렇게 되면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한 그리고 안정적인 매수 평균 단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매달 꾸준히 얼마 정도를 넣을 수 있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실 텐데 만약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넣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평균 단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로 가는 것도 상당히 주식을 하실 때 특히나 안정적인 가격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가 좀 무너지더라도 크게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적립식 투자 방법도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이 너무 많네요. 그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역시나 반도체 검사 장비 쪽. 반도체 업종을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지금. 자, 유닛 테스트. 자, 주가 조금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뭐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실적 먼저 볼게요. 실적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1분기 때 약간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역시나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한 기업들은요, 오히려 낙폭이 좀 크거나 또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이 대부다수 다 그랬었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좀 크고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은 더 매물이 많이 추대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는 일단 뭐 성장성은 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조금 지금까지 봤던 종목 대비해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시고 그리고 아주 짧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아주 짧은데 자,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그리고 다 오히려 재차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이 보통 어떻게 보면 손절가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하세요. 지금 계속 그래서 지지선과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및 응용기기 회사죠. 이오테크닉스 한번 볼게요. 또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한번 일단 실적 볼게요. 주가는 굉장히 좋네요. 자, 1분기 때 실적 워낙 좋죠. 2분기 전망치도 워낙 좋습니다. 실적 좋으면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 어땠죠? 주가가 아주 잘 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기다가 어제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1매물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될 수 있지만요.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 이제는 이 저항선이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방어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이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계속 골든크로스 나오고 지지선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소폭이지만 자, 기관들 수급도 늘고 있습니다. 소폭씩 아주 조금 추가 상승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및 장비를 개발하는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과 묶여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인텔리안 테크 한번 볼게요. 자, 인텔리안 테크도 뭐 주가 괜찮죠. 물론 지금 현재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2월달 고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3월달 급락 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준까지 그죠? 아주 뭐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이 일단은 요 종목은 좀 그래도 수급이 좀 많이 붙어서 올라갔지만 일단 1분기 실적은 아쉽게도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올라왔던 종목이네요. 그죠? 실적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보통 아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상당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적이 1분기 때 좀 부진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하고 한 3개월가량 횡보름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일단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일단 1매물대 돌파했고 이제 2매물대 지금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위쪽에서 안착을 하거나 또는 밀려 내려와서 오히려 밀려 내려와서 1매물대 부분에서 지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선까지 오히려 밀려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한 25,000원 수준에서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JVM입니다. JVM. 자, JVM 한번 볼게요. 자, JVM.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3월달 이후에 뭐 물초 수준을 회복하고 회복 이후에 오히려 고점을 형성하면서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보였죠. 하지만 5월달 말부터 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크게 빠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뭐 21선 하향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도 지금 무난하네요. 그죠? 2분기 실적 무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흑자 전환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하지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의 가격적인 조정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주가는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다 그거 사죠. 그죠?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가격이 되면 일단은 지금 요 부분, 자 어떻게 보면 주요 2매물대입니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아직 지지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잡아드렸던 이 매물대 선까지 내려와서 지지하면서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유리한 가격으로 접근하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좀 방송 시간이 좀 이제 좀 남아 있어 얼마 안 남아서 35종목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일단 클래시스까지만 보고 제가 바로 또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추가적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한번 볼게요. 자,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반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자, 클래시스 한번 볼게요. 자, 클래시스 일단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아직 저 재무제표를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항선에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1매물대가 이 부분이었죠. 가장 긴 가로 네모칸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밑에서 지금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조금 대기를 하고 있죠. 세 개의 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매물대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만 조금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여기서 지지 좀 나와주면서 반등 나오고 반등이 눈으로 확인되면 한 번쯤 베팅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실적을 봐야겠죠. 항상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좋네요. 자, 꾸준히 매출 늘면서 그리고 매출은 좀 줄었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계속적으로 소폭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앞으로 성장성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산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 지금 우리가 하반기 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하반기 때 코로나가 과연 하반기 끝까지 갈까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도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수요들도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용 쪽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미용 관련된 회사 중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이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클래시도 한번 이 관련된 산업 내에서는 한번 주요 종목으로 한번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테스부터도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니면 내일장에 한번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하기 어려운 자 경영자에 대한 평가까지 거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탐방을 가기 때문에 뭐 CEO 분들이나 아니면 IR 부서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이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쉽게 개인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미팅을 통해서 평가를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거래소에서 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생일인데 선물을 좀 받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또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켜볼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35개 종목 따로 설정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HTS에요. 관심 종목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수소차 관련주로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이런 기능들은 어느 증권사 HTS든 다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35개 되는 라이징 스타 업종 거래소 라이징 스타 업종 딱 넣어 놓고요. 주가 추이 보시면서 항상 매매 타이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전에 봤던 종목 뭐였죠? 클래시스였나요? 클래시스까지는 제가 지선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둘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선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무조건 사야지 라고 해서 일단 가격이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눈으로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더 싸게 사겠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왜냐면요, 지지선은 신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요,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뭐 실적 대비했을 때 어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이 정도 선 미만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는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선에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급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을 보면요. 섹터죠. 2000일 섹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테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뭐 전기차가 많아지긴 했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섹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먼저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지만 수소차가 훨씬 더 기술력만 완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 선제적으로 지금 장기 베팅하기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조만간 제가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해서 킨텍스에서 지금 수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페어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개인분들이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왜 수소 경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고 집중을 해서 베팅을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시면 왜 좋은지 더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수소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소에서 나왔던 라이징 스타 코스닥 종목 중에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 35개 되는 종목 중에 일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제가 오늘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베팅할 만한, 특히나 하반기 때 베팅할 만한 종목들 선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보통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제 제가 올려드릴 때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조금 빠른 종목들,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을 관심이 있거나 지금 매매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앞서 설명드렸죠. 저희가 무료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리얼스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어떤 컨텐츠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단에 제가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자, 오픈 카톡방 주소를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참여 코드가 나오게 되면 432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장중에 좋은 정보들과 뉴스들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1대1 종목 상담은 되진 않지만 일단은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장 쉽지 않은 장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장,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더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힘드셨을 텐데 7월 달에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좀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팍팍투맨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오늘부터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기존처럼 최대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